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의 재산을 탈취하려는 치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성년후견 제도를 악용해서 말이죠. 76세 할아버지는 조용히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40년간 조선소에서 품질 검사를 해온 이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가족들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반년 전부터 준비해둔 완벽한 반격 카드가 있었죠. 과연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1. 바다 옆집, 흔들리기 시작한 일상. 정수철은 광안리 해변가 3층 상가 건물 옥상에서 아침 체조를 마쳤습니다. 벌써 7번째 여름이었죠. 할아버지, 아침부터 운동하세요? 손자 지우가 계단을 올라오며 물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좋거든. 지우야, 서울은 어때?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가 할아버지랑 같이 살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정수철은 손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요즘 자주 하는 말이었거든요. 1층 카페에서 올라오는 커피 향과 2층 학원에서 들리는 아이들 소리가 일상의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정수철은 조선소에서 품질 검사관으로 일하던 시절처럼 매일 임대료와 관리비를 꼼꼼히 기록했죠. 아버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며느리 수진이 서류 몇 장을 들고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뭔가? 상가담보대출 상품이에요. 요즘 금리가 좋아서요. 정수철은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복잡한 금융 용어들이 빼곡했죠. 굳이 대출받을 일이 있나? 아니에요. 그냥 알아두시라고요. 혹시 지우 유학비나 병원비 같은 게 필요하면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지만 정수철은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아들 민호도 요즘 자주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집이 좀 오래됐네요. 보수공사하는 게 어때요? 괜찮은데 뭘. 그래도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서류 정리도 좀 해야 하고요. 민호가 서재 쪽을 힐끗 봤습니다. 서류가 뭔 서류?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거요. 혹시 모르니까 복사해 둘게요. 정수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아버지가 다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나이도 있으시고. 민호의 말에 정수철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기억력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정수철은 현관 보안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거든요. 문서 보관함에 자물쇠가 미묘하게 돌아가 있거나 책상 위 서류 순서가 바뀌어 있는 일들 말이죠. 혹시 내가 놓친 게 있나? 정수철은 조선소 시절 품질 점검하듯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40년 넘게 선박 부품 하나하나 검사하던 습관이 아직 남아 있었죠. 카메라 녹화 기록을 보니 지우가 혼자 3층에 올라온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수진이 전화를 걸어 뭔가 지시하는 듯 했죠. 이상하네. 정수철은 중요한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까지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지만 뭔가 불안했죠. 다음 날 아침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가스 검침 날짜 확인차 연락드렸어요. 가스 검침이요? 지난주에 했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민호 씨가 날짜 착오가 있었다고 하셔서요. 정수철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민호가 왜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을까요? 점심때 1층 카페 사장이 올라왔습니다. 사장님, 임대차 계약 갱신 얘기 좀 하려고요. 뭔 갱신? 아직 6개월 남았는데. 그게 수진 씨가 미리 얘기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본인한테 연락하면 된다고요. 정수철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내 건물인데 왜 수진이한테 연락해? 죄송해요. 그냥 그렇게 하시길래요. 그날 저녁 정수철은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조선소에서 불량품을 찾아낼 때도 이런 느낌이었죠.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뭔가 균열이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이에요. 뭔가 잘못되고 있어. 정수철은 중요한 서류들을 별도 금고에 보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보안 카메라도 추가로 설치했죠. 이틀 뒤 수진이 또 올라왔습니다. 아버님, 혹시 깜빡하시는 일 없으세요?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그냥 나이 드시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웃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했는데? 옆집 할머니가요. 요즘 아버님이 가끔 깜빡하시는 것 같다고요. 정수철은 황당했습니다. 옆집 할머니와는 인사 정도만 나눴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뭘 깜빡했다고. 가스 검침 날짜나 그런 거요. 별거 아니에요. 수진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정수철은 확신했습니다. 뭔가 계획된 일이라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정수철은 조선소 시절 쓰던 점검 일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어난 이상한 일들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죠. 바다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평소보다 거세게 느껴졌습니다. 파트 2. 보이지 않는 프레임, 조립되는 의심. 정수철이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니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정 할아버지세요? 저 옆동 사는 박순자예요. 아, 박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할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며느리분이 어제 전화하셔서 혹시 깜빡하시는 일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정수철은 밥하기를 꽉 쥐었습니다. 제가 왜 깜빡해요? 멀쩡한데. 그럼 다행이네요.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시길래 걱정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철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수진이 이웃들에게 연락하고 다니는 거였죠. 오후에 관리사무소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가스 검침 관련해서 문제 없으셨죠? 무슨 문제요? 아, 아니에요. 그냥 확인차 연락드렸어요. 간혹 어르신들이 날짜를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서요. 저는 멀쩡합니다. 정수철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명 누군가 미리 얘기한 거였죠. 저녁에 수진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브로슈어 몇 장을 들고 왔더라고요. 아버님, 이거 좀 보세요. 뭔데? 성년후견제도 안내예요.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수철은 브로슈어를 받아봤습니다. 치매나 중풍 등으로 판단력이 흐린 고령자를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내용이었죠. 난 멀쩡한데 왜 이런 걸? 미리 알아두시라고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필요 없어. 아버님, 요즘 의료 기록 같은 것도 정리해야 해요. 혹시 모르니까요. 수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야? 관찰 일지예요. 일상생활 체크하는 거예요. 지우가 여름 동안 작성해 볼게요. 지우가 왜? 손자가 할아버지 건강 챙기는 거 좋잖아요. 정수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필요 없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버님이 다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병원 예약도 민호가 잡았어요. 병원? 어디? 신경과요. 검진 받아보세요. 이틀 뒤 2층 학원 원장이 올라왔습니다. 사장님, 임대차 관련해서 문의가 있었어요. 누구한테서? 수진 씨요. 지급 보증 관련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정수철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지급 보증이 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임대료 보증 같은 건가요?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날 밤 정수철은 1층 카페로 내려갔습니다. 사장, 잠시 얘기 좀 하자. 네, 사장님. 임대차 계약 갱신 얘기 누가 했어? 수진 씨요. 미리 상의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사장님께 직접 하지 말고 본인한테 맡기라고요. 정수철은 턱을 만졌습니다. 앞으론 나한테 직접 얘기해. 내 건물이야. 알겠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길에 정수철은 금고를 확인했습니다. 미세하게 위치가 바뀐 것 같았거든요. 누군가 손댔네. 정수철은 조선소 시절처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금고 밑 먼지 패턴이 조금씩 달랐거든요. 누군가 옮겨본 흔적이 분명했죠. 다음날 우편함을 확인하니 의료보험공단에서 온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송 주소가 바뀌었다는 안내문이 들어있더라고요. 뭐야 이게? 정수철이 공단에 전화해봤습니다. 서류 발송 주소 변경 신청이 있었다고요? 네, 가족분이 신청하셨어요. 언제요? 지난주요. 수진 씨라고 하시던데요. 정수철은 화가 났습니다. 제가 신청한 적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철은 점검 일지를 꺼냈습니다. 수상한 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오후에 옆집 박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민호 씨가 어제 오셨더라고요. 민호가? 뭐하러? 아버지 기억이 좀 흐릿해지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상한 행동 없었냐고 물어보시고요. 정수철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가 뭔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요?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물어보시길래요. 저는 멀쩡하다고 했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그날 저녁 정수철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어 조치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우선 모든 중요 서류를 스캔해서 USB에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보안 카메라 녹화 기록도 별도 저장했죠. 이제 제대로 시작이군. 정수철은 조선소에서 불량품을 찾아낼 때처럼 차근차근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지우가 무언가 적고 있는 걸 봤습니다. 뭐 쓰는 거야?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우가 급하게 노트를 덮었지만 정수철은 이미 봤습니다. 관찰 일지였거든요. 엄마가 시킨 거지. 네. 뭘 적으라고 했어? 그냥 할아버지가 깜빡하시는 일이 있으면 적으라고요. 정수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자까지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밤이 되자 정수철은 바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선박 부품 검사하면서 배운 게 있었거든요. 작은 균열도 놓치면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건 말이죠. 이제 반격할 때가 됐어. 정수철은 내일부터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파트 3. 병원 진단과 반격의 씨앗. 신경과 대기실에서 정수철은 차분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과 민호가 양쪽에 앉았죠. 아버님, 긴장하지 마세요. 수진이 말했지만 정수철은 전혀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했거든요. 정수철님, 들어오세요. 의사가 부르자 셋이 함께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으신가요? 저는 멀쩡한데요. 정수철이 대답했지만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많아서요. 어떤 일들이요? 가스 검침 날짜 같은 걸 헷갈리시고 이웃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의사가 정수철을 바라봤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조선소에서 40년 일했는데 검사가 제 특기예요. 그렇군요. 우선 검사를 해보죠. 인지능력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정수철은 모든 문제를 정확히 답했죠. 시계 그리기, 기억력 테스트, 계산 능력까지 모두 우수합니다. 의사가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나이에 비해서도 매우 좋은 상태예요.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일상에서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가족 관찰도 중요하지만 객관적 검사 결과가 더 정확합니다. 수진이 가방에서 뭔가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관찰 일지예요. 손자가 적은 거고요. 할머니가 시켜서 한 건데요. 지우가 작게 중얼거렸지만 수진이 째려봤습니다. 의사가 관찰 일지를 훑어봤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있네요. 하지만 검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민호가 물었습니다. 추가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개월 정도 더 지켜보시죠. 수진이 조급해했습니다. 선생님, 성년후견 같은 건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은 이르다고 봅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이거든요. 진료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정수철이 말했습니다. 진료 기록 사본 발급받고 싶은데요. 왜요, 아버님? 내 기록인데 왜 못 받아? 수진이 당황했지만 말릴 수 없었죠. 정수철은 진료과 사무실에서 모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검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까지 완벽했거든요. 병원을 나오면서 정수철은 사회복지사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재산관리권 분쟁 위험 상담 받고 싶어요. 어떤 상황인가요? 가족들이 성년후견을 시도하려는 것 같아서요. 상담사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이시면 후견 개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네요. 어떻게 대비하죠? 신탁이나 유언장 같은 방법이 있어요.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세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정수철은 문서함을 확인했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서류 순서가 바뀌어 있었고
평소 없던 종이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정수철이 그 종이를 펼쳐보니 성년후견 개시 신청서 초안이었습니다. 거의 완성된 상태였죠. 이것들이 미리 준비해뒀구나. 또 다른 서류도 있었습니다. 담보 설정 동의서였는데 서명란만 비어 있었거든요. 정수철은 휴대폰으로 모든 서류를 촬영했습니다. 타임스탬프까지 찍어서 말이죠. 다음날 새벽 수진의 가방을 살펴봤습니다. 지우가 잠든 사이 거실에 놔둔 거였거든요. 가방 안에 체크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수진의 친정에서 만든 것 같았죠. 1단계 마이너스 후견 개시 신청서 준비 완료. 2단계 마이너스 상가 담보 설정 동의서 작성 완료. 3단계 마이너스 보증금 전환 계획 수립. 4단계 마이너스 명의 이전 절차. 정수철은 모든 내용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지우의 휴대폰도 확인해 봤습니다. 메모 앱에 이상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광안리 상가 매각 예상가 8억. 유학 준비비 3천만 원. 장학금 명목 지출 리스트. 정수철은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재산으로 손자 유학비를 대려는 계획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정수철은 조선소 시절 쓰던 도표를 꺼냈습니다. 품질 검사할 때 결함의 원인을 분석하던 차트였죠. 원인 마이너스 재산 탈취 목적. 방법 마이너스 성년후견 제도 악용. 증거 마이너스 신청서, 관찰일지, 이웃 증언 조작. 대응 마이너스 법적 보호장치 필요. 정수철은 차근차근 대응 절차를 작성했습니다. 먼저 신탁회사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재산을 미리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했죠. 그리고 법무법인도 알아봤습니다. 가족의 재산 침해 시도를 법적으로 막는 방법 말이에요. 정수철은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조선소에서 40년 일하면서 배운 게 있었거든요.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 말이죠.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이야. 그날 밤 정수철은 모든 증거를 USB에 백업하고 별도 보관소에 맡겼습니다. 며칠 뒤 수진이 또 올라왔습니다. 아버님 병원에서 추가 검사 받아보시죠. 왜? 결과 좋다고 했는데. 그래도 확실히 하는 게 좋잖아요. 정수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계획이 뜻대로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정수철은 중요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신탁회사죠? 상담 예약 잡고 싶은데요. 반격의 첫 단추를 끼우는 순간이었습니다. 파트 4. 숨겨둔 장치의 작동. 완벽한 반전. 정수철은 은행 VIP 상담실에서 신탁 담당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반년 전 일이었죠. 유언 대용 신탁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네, 상가 수익은 평생 받고 싶고요. 사후에는 해양안전장학재단으로 귀속시켜주세요. 특별 조건이 있으신가요? 정수철이 준비해간 메모를 꺼냈습니다. 가족이 후견 개시를 시도하거나 강제 입원을 요구하면 상가 관리권을 즉시 수탁사로 넘겨주세요. 담당자가 놀랐습니다. 그런 조항을 넣으시는 이유가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요. 알겠습니다. 담보 설정도 금지하시겠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도 독립적으로 관리해주세요. 계약서 작성이 끝나자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신탁 원본은 저희 본점 금고와 연계법무법인에서 이중 보관됩니다. 좋아요. 정수철이 서명을 마치자 담당자가 덧붙였습니다. 혹시 경보 조건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절차가 진행돼요. 되돌릴 수 없으니까 신중히 결정하셨죠? 충분히 생각했어요.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지금 정수철은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병원 상담과 사회복지사 접수가 바로 계약의 트리거 조건이었거든요. 수탁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수철님, 신탁 계약 조항에 따라 관리권 이전 절차를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상가 등기부에 관리권 이전 가등기를 올리겠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 날 임차인들에게 공문이 발송됐습니다. 임대료 송금 계좌 변경 안내, 신탁관리체제 전환 공지, 임차인 권리 보호 조치 시행. 카페 사장이 올라왔습니다. 사장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신탁관리로 바뀐 거야. 더 안정적일 거야.
그럼 임대료는 수탁사 계좌로 넣으면 돼. 계약은 그대로야. 학원 원장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갑자기 왜 이렇게? 미리 준비해둔 거야. 나이 들면서 관리하기 힘들거든.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죠? 계약대로 하면 돼.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관리될 거야. 정수철의 연금 계좌는 별도로 유지됐습니다. 생활비 자동이체와 의료비 비상자금도 분리 관리되고 있었죠. 그 와중에 정수철은 광안리 근처 오피스텔을 알아봤습니다. 바다 보이는 곳으로 주세요. 여기 어떠세요? 15층이라 뷰가 좋아요. 괜찮네요. 계약하죠. 정수철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새로운 거주지가 확정된 거죠. 며칠 뒤 수진이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아버님, 임차인들한테 이상한 공문이 왔다는데요. 신탁관리로 바뀐 거야. 신탁이 뭐예요? 언제 하셨어요? 미리 해뒀지.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됐습니다. 그럼 상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수익받고 죽으면 장학재단으로 가. 그럼 저희는요? 너희가 뭔데? 정수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호도 불이 나게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내 재산 내가 관리하는 거야.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상의? 너희가 후견 개시 신청서 준비할 때 나한테 상의했나? 민호와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세요? 40년 품질 검사한 사람이야. 뭔가 이상하면 다 보여. 정수철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증거도 다 있어. 관찰일지, 신청서 초안, 담보 설정 계획까지. 수진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버님, 오해예요. 그냥 준비만 해둔 거예요. 준비를 왜 해? 내가 멀쩡한데.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 모르니까. 내 돈 쓰려고 그런 거 아니야? 정수철이 지우의 휴대폰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유학비 3천만 원, 장학금 명목 지출. 이것도 혹시 몰라서 적어둔 거야? 지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몰랐어요. 너 탓이 아니야. 어른들이 나쁜 거지. 그날 저녁 정수철은 마지막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일정표의 모든 항목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심리적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조선소에서 불량품을 골라낼 때처럼 말이죠. 정수철은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40년 품질 검사의 경험이 마지막 순간에 빛을 발한 거였죠. 파트 5. 빈집 타이밍, 조용한 실행. 수진의 친정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규슈 온천 기차여행 어떠세요? 8일 코스로요. 갑자기 왜? 아버님 기분 전환도 시키고 가족끼리 시간도 보내고요. 수진이 망설이는 사이 친정 어머니가 더 설득했습니다. 예약도 다 해뒀어. 취소하면 아까워. 결국 민호 가족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8일 후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정수철은 평온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족이 떠나자마자 정수철은 움직였습니다. 신탁회사에 전화를 걸었죠. 관리 이관 세부 절차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어요. 첫 번째로 상가 공용 전기와 수도 명의가 바뀌었습니다. 관리 주체 변경 완료됐습니다. 수탁사 직원이 현장에 나와서 확인했죠. 임차인분들께는 이미 통지됐고요. 좋아요. 임차인 안전점검도 실시됐습니다. 소방청에서 나온 담당자가 꼼꼼히 살펴봤죠. 화재 경보기, 소화기 모두 정상이에요. 계약 안정성은 어때요? 문제 없어요. 신탁 관리가 오히려 더 체계적이죠. 카페 사장이 안도했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겠어요. 학원 원장도 만족해했습니다. 수탁사에서 관리하니까 더 투명하네요. 둘째 날 정수철은 병원에 갔습니다. 추가 관찰 필요 없다는 소견서 발급해 주세요. 검사 결과가 정상이니까 당연하죠. 의사가 소견서를 써줬습니다. 인지능력 우수, 일상생활 자립 가능, 법적 후견 불필요. 정수철이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법무법인에 들렀습니다. 김 변호사가 자료를 정리해뒀더라고요. 후견 개시 시도 정황, 위임장 위조 의심,
서류 무단 열람 기록까지 정리했어요. 의견서도 작성해 주세요. 이미 준비됐어요. 넷째 날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권리관계 변경 등록 완료됐어요. 출입카드는 새로 발급해드렸어요. 기존 카드는 무효 처리됐고요. 정수철은 새 출입카드를 받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신탁사 관리 체제로 넘어간 거죠. 다섯째 날부터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40년 넘게 모은 개인 물품들을 정리하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조선소 시절 사진들, 품질검사 매뉴얼,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까지.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정수철은 필요한 것만 골라 상자에 담았습니다. 오피스텔로 옮길 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검소하게 살던 습관 때문이었죠. 여섯째 날 이삿짐 센터가 왔습니다. 15층 오피스텔로 가시는 거죠? 네, 조심히 옮겨주세요. 짐을 다 옮기고 나니 3층 집이 텅 비었습니다. 정수철은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어요. 아내와 함께 살던 추억이 곳곳에 남아 있었거든요. 고마웠어. 정수철이 빈 집에 인사를 했습니다. 일곱째 날 열쇠 반납을 했습니다. 수탁사 직원이 받으러 왔어요. 앞으로는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잘 부탁해요. 정수철은 40년 넘게 품고 살던 열쇠를 내려놨습니다. 새 오피스텔에서 바라본 바다는 더 넓어 보였어요. 15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니 광안대교가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정수철은 작은 창문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거 보관 위치를 점검했어요. USB는 은행 개인 금고에, 서류 원본은 법무법인에, 사진 파일은 클라우드에 백업해뒀거든요. 완벽해. 정수철은 조선소 시절처럼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여덟째 날 아침 정수철은 새 집에서 체조를 했습니다. 광안리 바다가 창문 너머로 펼쳐졌어요. 예전보다 더 가깝게 느껴졌죠. 오늘 돌아오겠네. 정수철은 달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족들이 규슈에서 돌아오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수철은 조금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까요. 오후에 신탁회사에서 마지막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모든 절차 완료됐어요. 이제 안심하세요. 고생하셨어요. 정수철은 전화를 끊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40년 품질 검사의 마지막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거였죠. 파트 6. 귀환과 붕괴 첫 번째 판정. 민호 가족이 규슈에서 돌아온 날 오후였습니다. 상가 현관 앞에 서서 수진이 어리둥절했어요. 이게 뭐야? 현관문에 수탁사 명의의 공지가 붙어 있었거든요. 상가 관리권 이전 안내, 임대료 계좌 변경 통지, 출입권한 재등록 안내. 민호가 공지를 읽어봤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신탁 계약을 한 거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출입카드가 안 됐어요. 왜 안 되지? 민호가 카드를 여러 번 찍어봤지만 소용없었죠.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출입카드 왜 안 돼요? 신탁관리 체제로 바뀌면서 기존 카드는 무효됐어요. 그럼 새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수탁사 승인이 필요해요. 민호가 화를 냈습니다. 제가 아들인데 왜 승인이 필요해요? 죄송하지만 규정이에요. 수탁사에 전화했더니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등기부등본 확인해보세요. 관리권 이전 가등기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민호가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뽑아봤습니다. 정말로 관리권이 수탁사로 넘어가 있었죠.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신탁계약 조항에 따른 정당한 절차예요. 수진이 떨었습니다. 그럼 상가 수익은요? 계약자가 생존 시에는 본인이 수령하고 사후에는 장학재단으로 귀속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 추가 서류가 도착했어요. 정수철이 요청한 정상 소견 요약서였죠. 인지능력 우수, 판단력 정상, 성년 의견 불필요. 의사의 명확한 소견이 적혀 있었거든요. 수진이 서류를 보더니 주저앉았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민호도 절망했습니다. 후견 개시도 불가능하고 상가 소유권도 못 건드리고. 다음 날 1층 카페 사장이 올라왔어요.
혹시 민호 씨 맞죠? 네, 그런데요. 앞으로 임대 관련 문의는 수탁사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가족인데요. 죄송하지만 관리 주체가 바뀌었다고 해서요. 2층 학원 원장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약 갱신이나 수리 요청은 수탁사 담당자와 하기로 했어요. 제가 아들인데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라 규정이에요. 오히려 더 체계적이라 좋아요. 임차인들은 오히려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개인이 관리하는 것보다 전문기관이 관리하는 게 더 믿을만했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민호의 치과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지역 온라인 카페에 신탁공지 캡처가 올라왔거든요. 광안리 상가 신탁관리 전환. 가족 재산 분쟁 예방 사례. 환자들이 수군거렸어요. 원장님, 집안사가 복잡하네요. 아버님이 신탁까지 하셨다면서요? 민호는 곤혹스러웠어요. 오해입니다. 아버지가 미리 대비하신 거예요. 하지만 소문은 계속 퍼졌죠. 수진의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병원 채용 과정에서 법무법인 의견서 존재가 확인됐거든요. 지원자 가족 관련 법적 분쟁 소지 있음. 채용이 보류됐어요. 죄송하지만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분쟁인지 설명해 주세요.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지우의 유학 준비도 차질이 생겼어요. 재정 계획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할아버지 도움 없이는 힘들 것 같아. 민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저녁 정수철에게서 서면 통지가 왔어요. 앞으로 재산 관련 접촉은 신탁 창구를 통해서만 하겠다. 필요시 수탁사 담당자와 연락 바람. 개인적 접촉은 당분간 제한함.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님, 전화라도 받아주세요. 하지만 정수철의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민호가 오피스텔을 찾아갔지만 경비실에서 막혔죠. 면회 신청하셔야 돼요. 아들인데요. 죄송하지만 본인이 면회 제안하셨어요. 그날 밤 민호와 수진은 서로를 원망했어요. 당신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내 욕심. 당신도 동의했잖아. 지우만 혼자 방에서 울고 있었죠. 정수철은 새 집에서 평온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광안리 바다가 잔잔했어요. 품질 검사의 첫 번째 판정이 완료된 거였죠. 파트 7. 두 번째 판정. 공식적인 정리. 이튿날 아침 법원에서 민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신청 관련해서 출석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법원에 갔더니 예상과 달랐어요. 신청인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한 결과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겨봤어요. 피성년 후견인의 병원 검사 결과는 정상이고요. 네, 하지만 일상에서는 문제가 있어 보여서요. 수진이 변명했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출하신 관찰 일지와 의료 기록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김 변호사가 의견서를 제출했거든요. 허위 관찰 자료 제출 정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신탁 계약을 통해 재산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판사가 결정을 내렸어요. 성년 후견 개시 신청을 각하합니다. 그리고 신청인에게 경고합니다. 허위 자료 제출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신청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세요. 민호와 수진이 허탈했어요. 법원을 나오는 길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였죠. 사문서 위조 혐의로 사실 확인하러 나와주세요. 사문서 위조요? 신탁회사에서 위임장 위조 의심건으로 신고했어요. 수진의 다리가 풀렸어요. 위임장은 위조한 적 없는데요. 직접 와서 확인해 보시죠.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동안 의료기관에서도 조치가 취해졌어요. 앞으로 정수철 씨의 진료기록 열람은 본인과 수탁사로만 제한합니다. 기록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예요. 민호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죠. 가족이라도 예외 없습니다. 그 소식이 지역 상가연합회에도 전해졌어요. 고령 임대인 권리보호 우수 사례. 정수철의 사례가 매뉴얼로 만들어졌거든요. 신탁을 통한 재산 보호 방법. 가족의 부당 개입 차단 사례. 법적 대응 절차 안내. 다른 어르신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우리도 미리 대비해야겠네. 자식들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 민호는 병원에서 해명서를 제출했어요. 아버지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소문이 퍼진 뒤였죠. 환자들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었어요. 원장님 집안사 복잡하더라. 아버님이 아들을 못 믿는다는 거잖아. 수진의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친정에서도 비난이 쏟아졌거든요. 규슈 여행까지 보내줬는데 이게 뭐야? 너 때문에 우리까지 망신당했잖아. 재정 계획도 다 틀어지고. 수진이 울면서 말했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됐어요. 모르게. 신청서까지 준비해놨으면서. 가족 내 갈등이 심해졌어요. 지우는 학교에서 추천서 발급이 보류됐어요. 가정 상황 안정화 후 재검토. 담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 지우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수진도 답을 못했어요. 일주일 뒤 최종 통보가 왔어요. 수탁사에서 공식 문서를 보낸 거였죠. 향후 접촉 금지 통보. 업무 방해 시 손해배상 청구 예고. 법적 조치 불사 경고. 민호가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정수철은 오피스텔에서 사건 일지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조선소 시절 품질검사 완료 표시처럼 빨간 펜으로 적었어요. 품질검사 종료 마이너스 합격. 그리고 파일을 서랍에 넣고 닫았죠. 40년 품질검사관의 마지막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창문을 간지럽혔어요. 정수철은 차분히 차를 우려 마셨습니다. 모든 게 정리된 평화로운 오후였죠. 파트 8. 바다의 평형, 남은 시간의 품질. 정수철은 오피스텔 15층에서 새로운 아침을 맞았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광안리 바다가 더 넓어 보였어요. 좋은 아침이야. 정수철이 바다에 인사하며 체조를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몸이 더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마음의 짐을 내려놔서 그런 거였죠. 아침 체조를 마치고 방파제 산책로로 향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나오셨네요. 매일 만나는 수영 동호회 아저씨가 인사했어요. 운동이 최고야. 맞아요. 건강해 보이세요. 정수철은 방파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다 내음이 폐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오후에 상가 수익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신탁 관리 덕분에 매월 정확한 날짜에 입금되고 있었죠. 생활비는 자동이체, 의료비는 별도 계좌. 정수철이 통장을 확인하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체계적으로 관리되니까 오히려 더 안정적이었거든요. 지역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수철 씨, 용접 안전 교육 해주실 수 있어요? 누구한테요? 청년 취업 준비생들이에요. 조선업 쪽으로 취업하려는 친구들이고요. 정수철이 웃었습니다. 좋죠. 언제부터 할까요? 다음 주부터 괜찮으세요? 언제든지 좋아요. 복지관에서 만난 청년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할아버지, 품질 검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당연하지. 작은 결함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꼼꼼함이 제일이야. 성급하게 넘어가지 말고. 정수철은 40년 경험을 아낌없이 나눠줬어요. 젊은이들이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임차인 간담회도 열렸습니다. 수탁사에서 투명하게 관리하니까 모든 게 공개됐어요. 건물 수선 계획입니다. 임대료 동결 방침도 유지하고요. 카페 사장이 고마워했어요. 이제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어요. 학원 원장도 만족했죠. 관리가 체계적이라 좋네요. 정수철은 간담회에서 직접 의견을 들었어요.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임차인들이 신뢰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느 날 이웃 어르신이 찾아왔습니다. 정 할아버지, 신탁 얘기 좀 들어봐도 될까요? 무슨 일이세요? 우리 아들도 요즘 이상해서요. 재산 얘기를 자꾸 해요. 정수철이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법무법인이랑 신탁회사 상담받아보세요. 정수철의 경험이 매뉴얼이 돼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됐어요. 고령자 재산 보호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복지관에서 책자도 만들었거든요. 저녁에 정수철은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광안대교에 불이 들어오면서 바다가 반짝반짝 빛났어요. 아름답네. 정수철이 감탄했습니다. 예전에는 못 본 풍경이었어요. 3층에서는 다리가 가려져서 말이죠. 15층에서 보는 바다는 더 웅장했거든요. 가끔 민호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올바른 선택이었거든요. 수진도 마찬가지였죠. 욕심 때문에 스스로 무너진 거야. 정수철은 냉정하게 판단했어요. 지우는 조금 안쓰러웠지만 어른들의 잘못이었죠. 언젠가는 이해할 거야. 한 달 뒤 복지관에서 감사 편지가 왔어요. 정수철 씨 덕분에 3명이 취업했어요. 용접 안전 교육이 큰 도움이 됐대요. 정수철이 뿌듯해했어요.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 같았거든요. 또 다른 편지도 있었어요. 재산 보호 상담받은 어르신이 보낸 거였죠. 덕분에 미리 대비할 수 있었어요. 자식들이 놀라더라고요. 정수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정수철은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조선소에서 40년 동안 품질 검사를 했죠. 수많은 배의 안전을 책임졌어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품질도 검사했거든요. 합격점이야. 정수철이 혼자 웃었어요. 노년의 품질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바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였어요. 정수철은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좋은 하루였어. 정수철이 바다에게 인사했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평온한 하루가 이어지길 바라면서 말이에요. 광안리 바다는 여전히 넓고 깊었습니다. 정수철의 남은 시간처럼 여유롭고 아름다웠어요.